또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되게 잘 돼왔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꼬꾸라지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일본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해외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이 회사는 미래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자 해서 면접을 몇 군데 보러 다녔는데 영업팀하고도 회식을 해갖고 얼굴을 이제 알아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메일로 미안하지만 채용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한 반년 정도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채용 취소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준비한 게 아니었었나요? 애초에? 아니요,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내정 취소됐습니다 얘기 들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회사에다가 이때까지만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만둔다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알려주고 통보를 해주고 저도 찾아보면서 면접을 되게 여러 군데를 보고 전에 다니던 회사 6년 다니던 회사가 내가 약속했던 시간이 끝나고 갈 때까지도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넘겼고 어떻게 두 번째가 될 뻔했던 회사에 내정을 받아서 출근하기로 되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패닉 상태였죠.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그럼 그 이후로 다시 취업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렸나요? 한번 꼬꾸라지고 나서 채용될 때까지. 그때가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만약에 꼬꾸라지지 않았더라면 바로 조금도 안 쉬고 거의 한 방에. 거의 한 방에 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은 차라리 안 가서 다행이다. 나랑 이 회사에 인연이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진 않더라고요. 억울하진 않은데 생활은 힘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서 숨만 쉬어 나간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 들어오기까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소개해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원래는 미국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 회사인데 거기에 일본 지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을 6번이나 봤어요. 거기를. 왜 6번이나 갔냐면은 영업일에도 달랐던 거예요. 팀이.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는 영업이 또 있고 요새 소프트웨어는 구독제라 그래갖고 넷플릭스 같이 어느 정도 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내고 라이센스 빌려서 쓰는 형식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고객들한테 사용을 좀 더 갱신하시는 게 어떻겠냐. 리뉴얼이라 그러는데 리뉴얼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도 있었고 고객사가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영업이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6번 봤다는 거죠? 네, 같은 회사. 6번 정도 명점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약간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식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역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면접을 보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그쵸. 이번에는 중견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그런 느낌으로 면접을 또 보고 그쵸. 그 회사 내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야라던가 아니면 고객의 형태 그런 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뺑뺑이 돌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미국계 기업에서 영업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보통 생각할 때 영업이면 1차 면접, 2차 면접, 정말 많으면 3차 면접하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나와서 1차에서 이 담당자, 2차에서 저 담당자. 6번은 저는 솔직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다고. 예, 맞아요.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6번이나 면접을 보는 게 흔하지는 않고 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니저분들이 저를 면접을 했으니까 뺑뺑이만 돌려놓고 이 사람 좀 별로다. 그러면 두 번째 부서. 거기도 마음에 안 들고 세 번째 부서. 세 번째 부서에서 저를 그때 마음에 들어했으니까 그때 정해진 것 같아요. 입사가. 진짜 여러 번 보고 판단하네요. 그러게요. 저만 그랬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들도 뭐 한두 번? 진짜 한두 번 정도 그죠? 면접을 보고 근데 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좀 많긴 했어요. 혹시 영어로도 면접 보셨나요? 예. 왜냐면은 새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업창 세일즈 매니저분이 호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고객한테 일본어로 영업을 하는 게 있지만 미국 회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보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미국 본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쪽은 일본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죠. 본사에서 교육이라던가 제가 일을 할 때는 다 영어로 하고 제 매니저 위에 또 매니저 글로벌 매니저는 또 유럽에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그래서 그분하고 또 영어로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 예. 거기서 4년을 일하시다가 한국에 넘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만두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회사인데 일본 지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네. 한국에 사는 게 솔직히 더 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쵸. 일본 지사에 4년 일하다가 한국에 온 지 2년차 접어들었는데 예.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예.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이 다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일본 지사에서 한국 지사 넘어올 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사할 거는 좀 먹먹하긴 했는데. 이사 말고 이 회사 그죠, 아니, 그죠.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코로나였잖아요. 모두 재택을 했었어요. 회사 사람들 마주칠 일도 없고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면은 월급 나오고. 네, 그쵸. 그때가 좀 좋았긴 했죠. 회사에 솔직히 있다 보면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잡담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도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좋았었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딱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도중에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세일즈 자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직종을 바꾼 건데 생각보다 매니저분이 그럼 한국 가서 일을 해라. 사내에 있는 수속은 다 하셨었고 이사 자체는 제가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아마 쉽게 가지 않았나.
일본 지부에서 했던 일이랑 한국 지부에서 했던 일 비슷한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해요. 리뉴얼, 갱신하는 세일즈는 똑같은데 담당하는 고객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상대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면 S전자? 그쵸. S전자, H자동차? 예, H자동차. 예. 그게 제일 큰 고객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재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재택 많습니다. 직장인의 로망이죠. 한 주에 이틀 하고 남은 그쵸. 기간은 재택하고 예. 월급도 많이 받고. 월급 좀 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전 세계 1등 나라가 주는 월급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닌가? 이게 지사가 많다 보니까 아시아 패시픽 다른 지사들하고 비교한 게 있대요.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월급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지금 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차장이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세일즈 리프레젠터티브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도 직급이 없이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알게 된 건데 세일즈 리프레젠터티브라 이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가격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일본 회사에서 해고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또 한국 회사랑 다시 계약을 하고. 이게 아무리 같은 회사라도 지사가 다르니까 해고 처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본 지사가 돈을 원래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월급도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했죠. 같은 레벨인데 돈을 좀 더 못 받는다는 게 좀 아쉽긴 그렇죠. 했는데. 나라가 바뀌었을 뿐인데 월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좀 아쉽긴 하다. 예, 그런 건 아쉽긴 한데 한국에 사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냥 이제 밥 안 굶을 정도. 집이 좋거든요. 월세방입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집에 꿀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날 잡고 한번 집 소개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만큼. 나름 역세권이잖아요, 그래도. 10분 정도? 10분. 예, 10분 정도. 10분이면 역세권입니다. 충분히 역세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일본에 살 때는 진짜 코앞이었죠. 걸어서 뭐 2, 3분만 걸리는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 맞네요. 혹시 아실진 모르겠지만 제 전공이 중국어거든요. 일본어 공부도 엄청 오래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 회사 들어갈 때는 중국어랑 일본어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가야겠다. 마치 영어랑 일본어 살리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러 군데 많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뭐 직장이 사실 안 맞는 게 제일 크지만 하지만 저 같은 사람 많이 없고 사실은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게 크게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네. 그리고 또 대선배님, 차장님, 그쵸? 저희 후배님들 되게 많잖아요. 예. 특히 또 문과의 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과로 기계 회사에서도 영업했었고 문과가 할 수 있는 직장인 중에서는 그래도 꽤 상위 랭크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좋은 회사에서 일을 했고 또 한번 이직해서 일본에서도 미국에서 일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일한 덕분에 쉽게 한국에 오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영어도 살리고 일본어도 살리고 한국에 살면서 재택도 해. 돈도 많이 벌어. 차장이야.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과 출신의 후배님들한테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든 다 좋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편안하게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딱히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채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IT 관련해서 자격증이라던가 공부를 해라. 일본 IT 쪽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면 일본 취업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라 그러면은 일본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일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거, 내가 그 사람보다 이거 잘하겠다는 거를 일본어는 베이스를 깔고 하나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운이 좋게 막 딱딱딱 우연의 일치로 제가 많이 부끄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이에도 저도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한데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제 어드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는 건데 네. 이거에 대고 그런 말 누가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과서적인 대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사람 나름. 네, 사람 나름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마저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슴을 팍 후벼 파는 그런 한마디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거는 외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무릅쓰고 감안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과 유튜브에 나서 떠드는 사람들, 쓸데없이 커멘트란에다가 악플 같은 거 달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빨리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시고 책이라도 한 번 더 보시고 너무 진짜 이것도 교과서 얘기긴 한데 아프다.
딱 말씀하신 것처럼 문과에서는 그나마 꽃길을 걸어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교과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악플락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일본 문화가 그래도 많이 지금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거는 좋기는 한데 너무 삐뚤어진 관념으로 악플을 달거나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도 노력을 해서 노력이라는 게 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지원서를 써서 회사에 내본다든지 내가 뭘 하시는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게 좀 더 생산적인 거잖아요. 건설적이고 할 일 없이 인터넷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기보다 책을 한 번 더 보시고 좀 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장님.